2014년 기출입니다. 열형광 설량기에 대한 설명. 리튬 동이온소 양을 조절해서 감나선 중성자를 구분해서 추정할 수 있다. 리튬은 항상 원자 번호가 6인 물질이 중성자가 들어오면은 알파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원자량이 6인 리튬과 원자량이 7인 리튬의 양을 조절을 하면은 이쪽을 많이 넣으면은 중성자를 측정할 수 있고 이쪽을 많이 넣으면은 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하여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열형광 물질에서 개인 설량 측정에 유리하려면은 이 열형광 물질의 원자 번호를 인체의 원자 번호와 유사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튬과 같이 원자 번호가 낮은 물질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원자보다 높은 물질인 칼슘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 감시와 같은 그런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TL 물질입니다. 조직 등가인 열형광 물질. 조직 등가인 물질은 반응도가 에너지 유동성이 낮다. 아까 그래프에서 에너지가 높아지더라도 1에 비슷한 그래프를 나타냈던 게 조직 등가 물질인 리튬이 들어간 것들, 리튬이 들어가지 않은 칼슘 계열은 이렇게 저에너지에서 높은 반응도를 나타냈었습니다. 글로우 곡선은 형광 물질의 고유 특성입니다. 글로우 곡선이란 온도에 따른 발광량이고 증가하다가 어떤 최고값을 나타내는데, 이건 형광 물질의 고유 특성입니다. 2012년 기출 TLD에 대한 설명입니다. 칼슘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은 확률 설량에 적합합니다. 리튬 원자 번호가 낮은 물질은 조직 등가 물질이기 때문에 에너지 유전성이 낮습니다. 낮습니다. 칼슘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은 1m 이상에서 에너지 유전성이 높다. 아까 그래프에서 이것도 높은 설량에서는 에너지 유전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걸 옳게 표현하려면은 1MeV 이하에서 에너지 유전성이 높다, 혹은 1MeV 이상에서 에너지 유전성이 낮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글로우 곡선은 형광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에 따른 발광량의 분포를 나타내는 걸 말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도체 검출기는 지금까지 공부한 기체 전리나 신틀레이터, 그러니까 빛을 내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기체 전리를 이용한 검출기와 비슷하지만, 기체 전리를 이용한 검출기는 전자가 이동을 했다면 전자와 전자를 잃어버린 양이온에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측정을 했다면, 반도체 검출기는 전자와 전자가 빠져나간 구멍, 그걸 전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공과 전자의 이동으로 방사선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즉 고체 결정 구조이다 보니 이렇게 모두 완벽하게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완벽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전자가 빠진 구멍, 이런 구멍이 있을 경우에 옆에 있는 전자가 이 구멍을 채우고, 그럼 다시 여기가 구멍이 되고, 옆에 있는 전자가 또 구멍을 채우면서 다시 여기가 구멍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 구멍, 전공이
이동하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공이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마치 전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검출기에 대한 설명할 때는 전공이 움직인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반도체 검출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을 합니다. N형 반도체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규소로 이루어진 결정 구조에 여분의 전자가 들어간 형태이고, P형 반도체는 전자가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다 보니 표시 자체를 이렇게 전자가 빠진 구멍을 플러스로 표시를 해서 플러스가 많은 것처럼 표시를 하고, 이 N형 반도체는 여분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많이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합니다. N형과 P형 반도체를 이렇게 나란히 붙인 다음에 다시 이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N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걸게 되면은 이 P형과 N형의 경계 부분에 있던 부분에서 이 전공, 그러니까 마치 플러스처럼 반응하는 전공은 이 마이너스 쪽인 P형 반도체로 이동을 하고, 전자는 플러스 쪽에 N형 반대쪽에 이동을 하여서 이 내부 공간은 전공은 오른쪽에, 전자는 왼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공간을 공핍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핍층은 기체 전리를 이용한 검출기에 이 검출기 부분처럼, 그러니까 GM 검출기나 비례계수관처럼 이 부분에 입사된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고체 물질과 고체 물질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온화를 시키면 이렇게 생성된 전자가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를 수집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건 GM 지구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안쪽에 방사선이 지나가서 전자가 만들어지면 이 플러스에 모아져서 펄스가 나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도 방사선에 들어와서 전리에 의해서 전자와 정공이 만들어지면 전자는 이리 이동을 해서 여기에 펄스 형태로 출력되는 이런 형태로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기체 전리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은 W 값이 매우 작다는 겁니다. 고체이다 보니 방사선과의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전자와 전공으로 되어 있는 쌍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불과 3전자볼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34전자볼트에 해당했던 기체 전리를 이용한 계측기보다 10배의 더 많은 이 정보 전달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밀도도 기체보다 1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10배, 여기서 1000배, 결과적으로 10,000배 정도 계측 효율이 우수하게 됩니다. 즉, 기체 전리를 이용한 검출기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계측 효율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고체이기 때문에 중화전 입자에, 고솔량의 중화전 입자에 장기가 방치하면은
물리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물리적 손상을 이 결정 구조 자체에 중화점 입자인 뭐 알파라던가 이런 게 충돌해가지고 이 조직을 깨버리면은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되고, 이런 물리적 손상을 방사선 손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서 감도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검출기는 그 제작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앞에 설명했던 그 반도체 검출기는 PN 접합형 검출기라고 하여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인 후에 전압을 인가하여 공피층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구조가 간단한 반면에 공핍층이 넓지 않아서 분해능이 떨어집니다. 공핍층은 반도체 검출기에서 방사선의 에너지를 전자와 전공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구간이므로 공핍층이 넓어야지만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공피층을 넓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 리튬 드래프트 검출기입니다. P형 반도체 끝에 리튬을 진공 상태에서 붙인 후에 온도를 가열하고 저답을 걸어줘서 리튬이 반도체 내부로 확산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PN 접합을 하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은 이 공피층이 PN 접합형 검출기보다 훨씬 더 넓어져서 그 분해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튬을 넣기 때문에 가로해가지고 리튬 표시를 해주는 GLI 검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리튬은 일반 상온에서 다시 원상 복구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시 공핍층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액체 질소로 냉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액체 질소로 냉각해야 된다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 만든 게 고순도 G 검출기, 즉 HPG라고 부르는 검출기입니다. 이건 이 리튬을 사용하는 대신에 고순도 게르마늄을 사용해서 사용 중에만 냉각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즉 보관 중에는 냉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책에서는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관 중에도 냉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험을 위해서는 HPG는 사용 중에만 냉각을 한다 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구조로 개발된 반도체 검출기와는 다르게 이 표면 장벽형 검출기는 알파나 중화전 입자 측정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P형과 N형의 반도체를 접합한 것과 다르게 N형 반도체 일부 표면을 부식 산화시켜서 마치 P형인 것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건 알파와 중화전 입자 측정을 위해 만든 겁니다. 반도체 검출기의 효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 3인치 곱하기 3인치의 NAI 검출기에 대한 상대 효율을 표시합니다. 이러다 보니 반도체 검출기의 효율이 1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출 효율은 반도체 검출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정보 전달자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3전자볼트밖에 되지 않고, 밀도도 그 기체에 비해서 약 1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반도체 검출기가 월등히 효율이 좋습니다. 성광 검출기는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체 전리를 이용한 검출기보다는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검출기의 효율은 기체 전리를 이용하는 전리암이나 비례괴수관 혹은 GM이 가장 작고, 성광 검출기, 반도체 검출기 순입니다.
반도체 검출기를 더 세분화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리튬 드리프트를 한 예를 만든 검출기, 이건 사용 시 그리고 보관 시 액체 질소에서 냉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리튬을 사용한 이유는 공핍층을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이 규소에 리튬을 드리프트한 건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그 HPG가 저에너지 측정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 리튬 반도체 검출기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HPG는 지금까지 개발된 반도체 검출기 중에 가장 좋은 검출기로 굉장히 고가이며 사용 중에만 액체 질소 냉각, 에너지 분해를 탁월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중에 액체 질소를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것들이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상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대신 에너지 분해 등이 초조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한 결정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고술량 환경에서 사용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1매브 이하 방사선 측정에 적합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상온에서 사용 가능한 대신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그런 검출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장벽형 검출기는 그 알파선이나 중화전 입자 측정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고, 검출용액의 두께를 얇기 때문에 감마선 백그라운드 영향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